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본부장님에 대해 당신이 했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인사팀장인 김민정 부장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사무적이고 중립적이어서 오히려 깊은 경멸이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진심으로 당황해 그녀를 쳐다보았다. 무슨 발언? 나는 그 통화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형광펜으로 칠해진 녹취록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누군가가 네온 노란색으로 강조해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싱가포르 지사장이신 최 본부장님의 외모에 대한 저속하고 성적인 농담들이었다. 읽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쳤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나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전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영상 연결이 끊기고 오디오만 연결되어 있던 3분간의 기술적 오류 상황에서 3명의 직원이 당신이 이 정확한 단어들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독립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김 부장은 완벽하게 손질된 손톱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대답했다.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예요, 최지우 과장님.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세차게 뛰었다. 녹음 파일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건 안타깝게도 그 부분의 오디오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 김 부장이 말을 자르며 들어왔다. 하지만 우리에겐 3명의 고위 간부급 증언이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수정처럼 명확하게 깨달았다. 3명의 고위 간부. 그들은 모두 내 직속 상사인 박소연 상무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다. 아시아 시장 확장 프로젝트의 규제 준수 문제로 내가 반기를 든 이후 조직적으로 나를 깎아내려온 바로 그 상무였다. 노크도 없이 문이 벌컥 열렸다. 창업자이자 CEO인 이태성 대표가 걸어 들어왔다. 그의 예기치 않은 등장에 김 부장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구겨지지도 않은 정장 재킷을 황급히 매만졌다. 대표님, 지금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만 사실은 말이야. 그가 조용하지만 방안을 가득 채우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전혀 다른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 김 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너무 빨리 빠져나가 나는 그녀가 기절하는 줄 알았다. 그녀는 내 쪽에 있던 녹취록을 슬그머니 회수하려다 손을 떨었다. 최지우 과장은 지난 한 달간 내 직속으로 일해왔네. 그가 계속 말했다. 그는 상석이 아니라 내 옆 의자에 앉았다. 내가 경영진에게 명확히 요청했던 방식대로였다. 나는 표정을 관리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곧 알게 될 거야. 그가 대답하곤 나를 돌아보았다. 최 과장,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겠나? 내가 일어나려 하자 그가 덧붙였다. 그리고 법무팀의 한 전무에게 전화하게 우리가 논의했던 때가 되었다고 전해줘. 나는 복도로 나와 문을 닫았다. 불투명 유리 너머로 그들의 실루엣이 보였다. 이 대표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었고 김 부장은 의자 깊숙이 움츠러들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든 오늘 아침 불길한 인사팀 소환장을 받았을 때 예상했던 상황은 분명 아니었다. 손이 떨려왔지만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나는 한 전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전화를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불가능하게도 CEO가 나를 위해 개입하고 있었다. 잠깐, 이 뜻밖의 등장에 저만큼 놀라셨나요? 이 직장 내 복수극이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밝혀질 진실은 여러분이 사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제 이름은 최지우입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는 평범한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특별히 야망이 있지도 눈에 띄지도 않았죠. 유능하고 성실해서 좋은 인사 고과는 받지만 임원 승진 코스를 밟을 만큼 탁월하지는 않은 그런 직원 말입니다. 회사가 아시아 시장 확장을 위해 저를 프로젝트 리더로 발탁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발표는 모두에게 충격이었고 특히 자신의 친구이자 측근인 정미라 팀장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 로비해온 내 직속 상사 박소연 상무에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최 과장의 유럽 규제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이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본부장은 발표 당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아시아 시장의 복잡성에도 똑같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거라 믿습니다. 나는 아직도 박상무의 표정을 기억합니다. 부하 직원을 축하한다기보다는 가벼운 치과 시술을 받는 듯한 억지스러운 미소였죠. 그녀가 나중에 탕비실 구석으로 나를 몰아넣었을 때 혁신적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 그녀는 찻잔을 불필요하게 세게 저으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우리 회사에 온 지 얼마나 됐지? 6년? 난 이 회사에 15년을 바쳤어. 이 프로젝트는 검증되지 않은 인재를 실험하기엔 너무 중요해. 상무님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나는 뱃속이 꼬이는 듯 했지만 자신감 있게 보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규제 환경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라니.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내 말을 따라했습니다. 자기야, 아시아에서의 비즈니스는 규정을 조사하는 게 아니야. 인맥이지. 자기가 울산 공장에서 공급망이나 관리하고 있을 때 정 팀장과 내가 수년간 공들여온 그 인맥 말이야. 그 대화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모든 회의는 지뢰밭 같았고 모든 이메일은 잠재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정 팀장, 강 부장, 조 대리를 포함한 박상무의 측근들은 카르텔을 형성해 나를 중요한 대화에서 배제하고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차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진출하려는 시장에 대해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규제 요구 사항, 소비자 선호도, 경쟁 구도를 조사했죠. 그리고 제가 발견한 사실은 저를 깊은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우리의 주력 제품인 혁신적인 난연 건축 자재가 아시아 주요 3개국의 안전 규정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필요한 수정을 거치려면 출시는 최소 8개월 지연될 것이고 상당한 재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준비한 문서를 들고 박상무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을 때 그녀는 즉시 묵살했습니다. 그 규정들은 융통성 있게 조정 가능한 거야. 그녀는 내 조사 자료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그녀의 무심한 태도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사내 정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험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려고 박상무의 오른팔인 강 부장과 개인 면담을 잡았습니다. 그가 이성을 찾길 바라면서요. 이봐요, 최 과장. 그가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 요구사항들이 협상의 시작점일 뿐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야. 우리 현지 파트너들이 다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하지만 실험실 테스트 결과는 우리 자재가 검사에서 불합격할 거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주장했습니다. 강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 과장, 좋은 말로 할 때 새겨들어 지시를 따를 줄 알아야지. 박 상무님은 당신이 상상도 못할 인맥을 가지고 계셔. 굳이 상무님이 처리해야 할 골칫덩어리가 되지 말라고. 그날 밤 저는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 와이퍼 아래에 끼워진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경력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난다. 입 다물 때를 알아라. 저는 차 안에 거의 1시간 동안 앉아 종이를 쥔 손을 떨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건지,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협박 쪽지가 제 인내심의 한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상황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여동생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걸 기록해. 지수가 즉시 말했습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대화를 녹음해. 이메일을 저장하고. 의심스러운 건 다 사진 찍어둬. 그 다음은 제가 좁은 아파트 부엌을 서성이며 물었습니다. 인사팀에 가야 하나? 그들도 박상무랑 한패야. 인사팀 말고 지수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더 높은 곳을 노려. 동생의 조언에 따라 저는 꼼꼼하게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할 때마다 회의를 녹음했고 정보가 고의로 누락된 이메일을 저장했습니다. 무시당했던 규제 연구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켜봤습니다.
박상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정 임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을 교묘하게 깎아내리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그룹 내에서 정보가 흐르는 방식은 언제나 통제되어 있었고 항상 그녀의 입맛에 맞게 조작되었습니다. 쪽지를 발견하고 2주 후 모든 것을 바꿔놓을 컨퍼런스 콜이 열렸습니다. 싱가포르 지사장인 최 본부장이 확장 일정에 대한 우려를 논의하기 위해 직접 입국했습니다. 20명이 대회의실에 모였고 다른 12명은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박상무는 특유의 세련된 자신감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장악하며 완벽한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말했습니다. 최지우 과장이 규제 승인 절차에 대해 업데이트해 드릴 겁니다. 그녀가 화면을 가리키며 나를 향해 미소 짓자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발표를 한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고의로 저를 엿먹이려 한 겁니다. 저는 방 안의 모든 눈이 저를 향하고 있음을 의식하며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정식 슬라이드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목표 시장의 규제 요구 사항을 조사한 결과 진행 전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들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 본부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떤 종류의 과제입니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화상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검게 변했지만 오디오 연결은 살아 있었습니다. 기술적 결함이네요. 박상무가 매끄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IT팀이 해결하는 동안 제가 최 본부장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규제 환경이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는 일정 내에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모든 규정 준수 기준은 예정보다 앞서 충족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스피커에서 최 본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히 대만, 한국, 일본의 화염 확산 등급 요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재의 배합으로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상무조차 망설였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제품 배합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제가 받은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상당한 수정이 필요. 죄송합니다. 박 상무가 말을 끊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최 과장이 착각하고 있네요. 그녀가 언급한 결과는 예비 테스트였고 이후 더 포괄적인 테스트로 대체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갑자기 화상 연결이 복구되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최 본부장의 얼굴은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두 테스트 결과를 모두 보고 싶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박상무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전부 보내드리죠. 통화가 끝나자 박상무는 정수기 옆 구석으로 나를 몰아붙였습니다. 낮지만 살기 등등한 목소리였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제 일을 하는 겁니다. 나도 조용히 맞받아쳤습니다. 그 테스트 결과들 대체된 적 없잖아요. 상무님도 아시면서요.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최 과장, 자기는 이 정도 레벨의 비즈니스는 처음이라 잘 모르나 본데 추진력을 유지하려면 가끔 낙관적인 전망이 필요한 법이야. 세부사항은 진행하면서 해결하는 거고. 이건 세부사항이 아니에요. 안전규정은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녀는 내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악력이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자기가 이 팀의 성공에 함께하고 싶은지 결정해야 할 거야. 모두가 리더 그릇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날 밤, 제 파트너인 남주는 식탁에 프린트물을 잔뜩 늘어놓고 미친 듯이 무언가를 찾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몰골이 그게 뭐야? 가방을 내려놓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밥은 언제 먹었어? 나는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회사에서 날 자르려나 봐. 남주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럼 당신의 정직함을 알아주는 다른 곳을 찾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나는 이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주 인사팀과의 면담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목은 업무 성과 및 태도 관련. 사실 간단해. 남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고당하기 전에 사표 써. 당신 정신건강이 이깟 직장보다 훨씬 중요해. 그 다음 며칠간 2번이나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2번 다 지웠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진실은 중요하며 회사가 이윤 때문에 공공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고집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사직 대신 저는 더 위험한 일을 벌였습니다. 박상무와 그녀의 팀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분석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평소 제 권한 바뀐 제품 개발 파일에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대부분 거절당했지만 몇 가지 승인된 파일들을 통해 충격적인 그림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인사팀 면담 3일 전, 저는 예산 전망 하위 폴더 깊숙한 곳에 숨겨진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규정을 무시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시장을 위해 규격 미달의 저렴한 버전을 고의로 설계했습니다. 그 스프레드시트에는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 부상, 심지어 잠재적 사망자 수까지 계산되어 있었고, 그로 인한 규제 조치 비용이 원가 절감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다는 계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비용 편익 분석으로 전락시킨 겁니다. 저는 파일을 인쇄한 뒤 다운로드 폴더에서 즉시 삭제했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인사팀 면담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 부장이 제가 했다는 부적절한 발언의 녹취록을 내밀었을 때 저는 그것이 함정임을 알았습니다. 박상무의 보험이었습니다. 제가 문제가 될 경우 성희롱으로 해고해버리는 거죠. 제가 폭로를 하기도 전에 제 신뢰도를 박살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때 CEO가 걸어 들어와 예기치 않게 개입하며 모든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지금 인사팀 사무실 밖 복도에 서 있는 저는 한 전무라는 사람에게 전화하라는 지시를 받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연락처를 미친 듯이 뒤졌지만 그런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최지우 과장님, 법무팀 한지영 전무입니다. 대표님께서 연락하라고 하셨죠? 즉시 이 회의실로 오세요. 임원실 구석에 숨겨진 작은 회의실에 도착하자 짧게 깎은 은발의 키 큰 여성이 서류 뭉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입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시아 시장 확장에 대해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저는 대표님께 이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요. 한 전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사람이 했죠. 이 상황을 큰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던 사람이요. 문이 열리고 회계팀의 멜리사가 들어왔습니다. 6년 동안 10마디도 안 나눠본 조용한 직원이었습니다. 아, 한국 이름은 윤미진 대리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두꺼운 폴더를 내려놓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박상무가 점심 먹으러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나머지 파일에 접근할 수 있어서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윤 대리님이 이 일에 관여되어 있다고요? 윤 대리는 지난 8년간 우리 회사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감사관이었습니다. 한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경영진이 아니라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직책이죠. 3개월 전 안전 테스트 예산에서 불규칙한 흐름이 나타난 이후로 박상무 팀을 감시해 왔어요. 윤 대리가 덧붙였습니다. 과장님이 프로젝트 리더로 발령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채길 바랐죠. 하지만 왜 더 일찍 막지 않았죠? 제가 물었습니다. 한 전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거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인 비행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과장님이 그 위험 평가 스프레드시트를 발견했을 때 그게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죠.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찾은 걸 어떻게 아셨죠? 모든 파일 접근 기록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니까요. 윤 대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과장님이 밤 11시 42분에 그 문서를 열고 18분간 검토한 뒤 인쇄했을 때 우리는 당신이 찾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전무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건 공익신고자 보호 합의서입니다. 서명하시면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과 고용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문서를 훑어보던 중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박상무는 사내 곳곳에 인맥이 있어요. 이 보호 조치가 있어도 제 회사 생활은 지옥이 될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한 전무가 인정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이사회는 제품개발본부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승인했습니다. 우리 조사가 끝나는 대로요. 저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전무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쯤 박상무는 오늘 오후 이사회 프레젠테이션이 30분 앞당겨졌다는 통보를 받고 있을 겁니다.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을 테고 아마 저를 불러 자기 주장을 뒷받침해 달라고 하겠죠. 윤 대리와 한 전무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사실 한 전무가 말했습니다. 우린 좀 다른 걸 계획했습니다. 부인하거나 빠져나갈 구멍을 전혀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요. 그녀가 계획을 설명하자 두려움과 통쾌함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함정은 치밀하게 설계되었지만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박상무를 위한 것이었죠. 문제는 과연 통할까? 아니면 그녀의 인맥이 다시 한번 그녀를 보호해 줄까였습니다. 3시간 후 저는 대회의실 뒤편에 서서 박상무가 자신만만하게 연단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바뀌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15년간 사내 정치를 헤쳐온 사람, 특유의 여유로운 자신감으로 대회의실 앞쪽으로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크림색 정장은 완벽했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윤이 나는 테이블 위에 군대 사열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일정 변경을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거대한 테이블에 둘러앉은 12명의 이사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바쁘신 분들이라는 걸 잘 아니까요. 저는 뒷벽에 기대어 그녀가 능숙하게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거의 그녀가 안쓰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주 잠깐 말이죠. 시작하기 전에 조 회장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 추가 참석자들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군. 박상무는 테이블 끝에 앉은 3명의 낯선 얼굴을 발견하고 미소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일본 규제위원회의 다나카 씨, 대만 건축자재안전위원회의 첸 씨,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의 박 위원님을 소개하지 회장님이 계속했습니다. 우리의 아시아 시장 진입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내주셨네. 박상무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은 주의 깊게 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빠르게 평정심을 되찾고 규제 당국자들에게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멋진 서프라이즈네요. 그녀는 손의 미세한 떨림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완벽하게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 라인을 논의하는데 귀중한 통찰력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나카 씨가 정중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귀사의 안전 프로토콜에 대해 듣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박상무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낙관적인 전망과 화려한 마케팅 컨셉이 담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녀의 침착함은 인정할 만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는 절대적인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녀가 상승하는 매출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예측에 따르면 최소한의 수정 비용으로 18개월 내에 시장 점유율 30%를 달성할 것입니다. 신뢰합니다. 대만의 첸 씨가 안경을 고쳤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이 예측들은 모든 목표 시장에서 즉각적인 규제 승인을 가정하고 있군요. 필수 안전인증을 완료하는 타임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박상무의 관자놀이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북미 시장에서의 기존 인증을 바탕으로 신속한 승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군요. 한국소비자원의 박 위원이 논평했습니다. 북미와 아시아의 난연 기준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입니다. 방 안의 온도가 10도는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박상무의 시선이 앞줄에 앉은 강 부장과 정 팀장에게 향했다가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컴플라이언스 전략 부분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그녀는 슬라이드 몇 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한지영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오늘 발표된 자료의 불일치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태성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세요. 한 전무.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 논의와 관련된 추가 문서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박상무가 망설이자 이 대표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 전무기기를 연결하게. 박상무. 한 전무의 화면이 박상무의 프레젠테이션을 대체하자 방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 뜬 문서는 제가 발견한 위험평가 스프레드시트였습니다. 이익 마진 대비 허용 가능한 소비자 사고 건수를 계산한 바로 그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는 한 전무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잠재적인 부상과 사망으로 인한 재정적 영향을 계산하면서 동시에 규격 미달 자재를 사용하여 아시아 시장의 안전 규정을 우회하려는 고의적인 전략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나카 씨가 몸을 앞으로 숙여 수치를 꼼꼼히 살피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박상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전 이 문서를 본 적이 없어요. 한 전무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이메일 체인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에는 박소연 상무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박상무가 목소리를 높이며 주장했습니다. 누군가 이메일을 조작한 게 분명해요. 메타데이터와 서버 로그가 진보님을 확인해 줍니다. 한 전무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면책을 조건으로 내부 고발한 당신 팀원 3명의 진술서도 이를 증명하고요. 이 말에 박상무의 고개가 강 부장과 정 팀장 쪽으로 확 돌아갔습니다. 강 부장은 그녀의 눈을 피하며 테이블만 쳐다봤습니다. 정 팀장은 도전적으로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내부 고발을 했는지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게다가 한 전무가 새로운 문서를 띄우며 계속했습니다. 최지우 과장의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주장된 내용은 최 과장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자 그녀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조작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잠시 저에게 쏠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모두에게 들릴 것 같았지만 저는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다음 40분 동안 한 전무는 조직적인 사기, 고의적인 태만, 은폐 시도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메일, 회의 녹음, 예산 조작 등 모든 것이 박상무와 그녀의 측근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박상무는 부인, 오해라는 주장, 경쟁사의 함정이라는 등 다양한 방어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그녀의 항변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한 전무가 말을 마치자 조 회장님이 무거운 침묵을 깼습니다. 다나카 씨, 첸 씨, 박 위원님, 이사회를 대표하여 오늘 여러분이 목격하신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 같은 행동은 우리 회사의 가치관도 표준 관행도 아님을 보장합니다. 첸 씨가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제품들이 계획대로 우리 시장에 들어왔다면 결과는 비극적이었을 겁니다. 가족들이 사는 건물, 아이들이 있는 학교가 안전해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화재 위험을 높이는 자재로 채워졌을 테니까요. 앞으로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박 위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이 승인되기 전에 확실한 보증이 필요합니다. 조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즉시 제품 개발 및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전면적인 구조 조정을 시행하겠습니다. 박상무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추가적인 맥락을 설명해 드린다면 그럴 필요 없네. 이 대표가 말을 잘랐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자네와 강 부장, 조 대리의 개인 물품 수거를 도울 걸세. 자네들의 고용 계약은
지금 이 순간부로 해지되었네. 뒤따른 침묵은 물리적인 무게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 팀장이 일어섰습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경력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과 위협 때문에 이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그게 제 행동을 정당화할 순 없지만 최지우 과장이 적절한 채널을 통해 이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반복적으로 시도했으나 조직적으로 차단당하고 방해받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모든 눈이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조 회장님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최 과장, 앞으로 나와주겠나? 박상무의 타오르는 듯한 눈빛을 지나 방 앞쪽으로 걸어가는 그 10m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거리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사실에 비추어 조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이사회는 자네에게 해외 컴플라이언스 및 제품 안전 담당 상무직을 제안하고 싶네. 이사회 직속의 새로운 역할이지. 이 상황에서 자네가 보여준 진실성은 높이 평가받았네. 나머지 회의는 몽롱하게 지나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박상무와 강 부장, 조 대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규제 당국자들은 이사회 멤버들과 비공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제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시간 후 저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일어난 모든 일을 처리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대단한 하루였죠. 그녀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저에게 그 자리를 제안할 줄 아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분들의 결정이었어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무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해고 그 이상이죠. 한 전무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이사회는 3개국 규제 당국이 민사처벌을 추진할 경우 협조하도록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사기 혐의와 소비자에게 끼칠 수 있었던 잠재적 해악을 고려할 때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거의 끝났죠. 한 전무가 정정했습니다. 아직 부서를 재건하고 적절한 컴플라이언스 프로토콜을 수립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게 상무님이 하실 일이고요. 3주 후 제가 새 사무실에 적응하고 있을 때 비서가 뜻밖의 방문객을 알렸습니다. 박소연이었습니다. 5분만 시간을 주죠.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더는 안 돼요. 들어온 그녀는 제가 알던 세련된 임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었고 옷은 며칠째 입은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 그녀가 서도 없이 말했습니다. 내 평판은 박살났어. 15년의 경력이 사라졌다고. 그러게 진작 멈췄어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날 위해 증언해 줄 수 있잖아. 그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마감 기한에 대해 공격적이었을 뿐 고의로 안전을 무시한 건 아니라고 말해줘.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허용 가능한 사상자 수를 계산한 스프레드시트가 당신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줬어요. 그건 강 부장이 만든 거야. 내가 아니라. 당신의 지시와 승인하에 만들어졌죠. 그녀는 책상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돈? 공개 사과? 당신에게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그거면 됐습니다. 넌 날 파멸시켰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아니요. 이윤이 사람 목숨보다 가치 있다고 판단한 순간 당신 스스로 파멸한 겁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몇 달 전 제 차 와이퍼에 남겨졌던 쪽지를 꺼냈습니다. 입 다물 때를 알아라. 저는 제 새로운 명패 옆에 그 쪽지를 놓고 사진을 찍어 동생 지수에게 보냈습니다. 캡션은 이렇게 달았죠. 가끔은 입을 열 때를 아는 게 더 중요해. 6개월 후 우리의 새롭고 완벽하게 규정을 준수하는 건축 자재가 업계 최고의 안전 등급을 받으며 아시아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연구개발에 수십억 원이 들었지만 출시 기념 행사에서 이 대표님이 언급했듯이
진실성은 비싸지만 그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박상구의 몰락을 지켜본 규제 당국자들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 경쟁사들이 어려워하는 승인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역할로서 안전 우려에 대한 익명 제보 채널을 개설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토콜을 시행했습니다. 운명의 이사회 회의가 있은 지 1년째 되던 날, 낯선 주소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내가 맞았어. 내가 틀렸고 미안하다. 서명은 없었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주와 저는 집에서 조촐한 저녁 식사로 자축했습니다. 건배를 제의하며 그가 물었습니다. 그 모든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을 겪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어? 저는 이제 안전하게 가족들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제품들과 완전히 바뀐 회사 분위기, 그리고 이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젊은 직원들을 떠올렸습니다. 매 순간이 그랬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없더라도 싸울 가치가 있는 싸움이 있는 법이야. 나중에 들으니 박소연은 작은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녀의 영향력과 평판은 영구적으로 훼손되었죠. 강동원은 업계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수사에 협조했던 정미라는 경쟁사의 품질 보증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양심을 따랐을 때 나 자신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본 적이 있거나 그래야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려운 윤리적 선택 앞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휘되는 용기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기억하세요. 이익과 원칙 사이의 싸움에서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